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누키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회화를 잘하려면 일단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조금씩 듣기 연습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많이 듣고 내 귀가 뚫려도 결국 내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을 뱉지 않으면 회화 실력은 결국 반쪽짜리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법, 말하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쭉 시청하시면 어떻게 일본어 회화를 숙달시킬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일본어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듣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기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기가 처음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한다거나 주변에서 TV에서 들리는 말들을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단어인지 문장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일단 말을 하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일단 많이 말을 뱉어봐야 말하기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인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일본계 회사, 일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일본어로 평소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본 여행을 매주 다닐 수도 없고,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독학으로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 건데, 독학으로 말하기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쉐도잉이에요. 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동시에 따라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혹은 따라하고 싶은 배우나 유튜버를 골라서 그 사람의 발음, 억양, 리듬감을 통째로 익히는 건데, 쉐도잉 연습을 할 때는 듣기 연습이랑 다르게 자막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은 자막을 따라가되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기가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을 따라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원어민이 하는 속도를 따라가는 게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배속을 조금 낮춰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분야의 영상으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그 쉐도잉이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잣말하기인데요. 남들이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진짜 말하기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최대한 남들 눈이 없는 곳에서 연습하셔야겠죠. 우리가 계속 드라마나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길을 걸어 다닐 때라든가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나는 일본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나카가 스키마시타 와타시와 gyudon 타베마스 초또 족바이나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한국어를 섞으면서 말을 해보시면 돼요. 지난 영상에 구독자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중얼거린다든가 일본어로 그 문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될 거예요. 결국 생각하는 것도 아웃풋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화 연습을 혼자서만 하다 보면 금방 지루해지고 공부 의욕이 안 생기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본어 말하기에 도움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1대1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운동을 배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헬스장을 가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더 자세를 고치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습관을 잘 잡아야 하는데,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저도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누가 옆에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1대1로 배우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가장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아이토키입니다. 아이토키는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언어학습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좋은 게 이 플랫폼에 구독료를 내거나
한 선생님에게 다달이 월별로 수업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당 1회분씩 결제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업을 오래 듣기 좀 어려우신 분들 또는 1, 2회만 단기로 일본어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비어있는 시간대면 언제든지 내가 예약을 넣어서 바로 수업을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주말에 시간도 많이 있고 수업이나 들어볼까 할 때도 부담 없이 어디 나가지 않아도 되고 꾸미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바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필터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원어민 선생님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나 일본어로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본어 선생님들도 다들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한국어가 가능하신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초보자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목록에서는 선생님이 가능하신 언어와 커리큘럼, 이번 주에 수업 가능한 시간 등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수업 계획 짜는데도 아주 편리하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배경과 커리큘럼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목적,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으로 정할지 어렵다면 시범 수업을 신청해서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아이토키 앱을 통해서 집이 아닐 때 밖에서나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수업을 예약하고 수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요.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聞こえてますか？はい、聞こえてます。じゃあ今日は文化、日本に留学した経験も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私が、大学通ってた時に、うん。交換留学を行ってたんですけど、半年ぐらいはい。住んでました。はいはいはいはい。うん。半年でいはい。ろいろな経験とかされました？思い出すのが、サークル。うん。うんうん。日本では、3つぐらいサー3つ？クル3つ、はい。すごい。青春しましたね。そうですね。なんうか、んうん。4年生の時だ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青春うん。したと思います。何のサークルに入っうん。たんですか？メインはバスケで、うん。で、いろんうん。なところ、例えば鎌倉行ったり、なんかう山行ったんうん。りするサークル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も最初ちょっとだけう参加してーん。て、うん。あとは日韓交流のサークルがあって、うん。なんか日本人と韓国人だけのなんか討論う会 ーん。みたいな。うん。討論会？はい。なんか今週はこういうトピックで発表するんですね。なんかチーへムをえ。組んで。うーん。うん。住みながら、なんか微妙にその外人だから日本人のう枠に入れん。ない、なんかちょっと部外者みたいなこああ。とも、日本もそうだし、韓国もそうだけど、輪に入るまでがね。そうですね。うんうん。そう。なんか、私も韓国にうん、住んでるので、それは感じますね。私は今年で5年目。長いんじゃないですか。なので、韓国語もある程度話せるので、初級あ、の方でも一から教えることはできます. 지난주, 지난주 아니라はい。지지난주부터 한국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문화 수업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국어 오, 쓰고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네. 초등학생,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어, 초등학생 쓰는 말이 진짜로. 제가 수업하면서 대화할 때 막히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이게 1대1 레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까 운동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초반에 운동을 배울 때 PT로 배우면 가격은 비싸지만 내가 운동에 더 흥미가 생기기 쉽고 몸을 평생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수업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일본어 발음과 기초를 잡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아이토키의 특별 할인 혜택 링크도 남겨뒀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본 이벤트는 선착순 50명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어 회화를 처음부터 제대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언어 교환 앱을 사용하는 건데요. 언어 교환 앱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헬로우톡, 탄뎀, 마음 이런 앱들이 있죠.
저도 회화 연습할 때 언어 교환 앱들 정말 많이 썼었는데 이 언어 교환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사람과 다양한 주제로 큰 비용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뭔가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면은 채팅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좀 안 맞네 싶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령대가 20대부터 5,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나랑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니까 20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 나이 또래 일본인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제 나이대에서 자주 쓰는 구어체 또 유행어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이 언어 교환 앱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 집중도가 높고 공통점이 많으니까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상대방이 한국어를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본어를 그 사람이 한국어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진짜 좋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앱에서 만난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틀리게 말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별다른 피드백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뇌와 글을 끼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틀린 게 있어도 잘 피드백을 안 해줘요. 또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막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면 그냥 관계가 끊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목적에 따라 다른 건데 내가 비즈니스 표현이나 어떤 데스마스, 정중한 표현을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반말 쓰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건데 나는 이제부터 존댓말로 이야기할 거고 너는 내가 틀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알려줘야 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겠죠?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만 걸려도 뭐 차단하면 그만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 몇 번이고 걸리다 보면 그냥 이 앱을 쓰고 싶은 그 의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을 걸러가면서 이야기를 시도하면은 이 언어 교환 앱도 굉장히 좋은 회화 연습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챗GPT 같은 생성형 AI로 이용하는 건데요. 요즘 생성형 AI를 통해서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끔씩 뭐 영어나 중국어로 회화 연습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챗GPT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AI로 회화 연습을 하는 장점은 명확하죠. 내 외국어 실력이 어떻든 간에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앱을 켜서 회화 연습이 가능하죠. 또 상황이나 관계 설정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PT한테 너는 도쿄 와세다 대학 출신의 고려대로 교환학생 온 사람이고 우리는 밴드 동아리에서 만났어. 우리는 둘 다 J-팝에 관심이 많고 나는 특히 희귀단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상황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친구 관계부터 면접관, 면접자, 식당 알바생, 관광객 정말 다양하게 관계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 또 이 생성형 AI가 모든 언어를 다 통하다 보니까 내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도 바로 알아듣고 이걸 알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높은 자유도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모든 세팅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AI한테 하나하나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대화에 어떤 긴장감이 생기기도 어렵고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 말에 반응해주는 기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은 정말 좋지만 메인 학습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바로는 말하기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불편한 상황에 놓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말하다가 틀리는 게 부끄럽고 무서울지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 일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외국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4-5시간씩 벼락치기로 연습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30분 이내로도 꾸준히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회화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말하기 연습 그리고 듣기 연습까지 꾸준히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짠해.